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시 노동의 유소사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유소사로 시작되는 그런 한시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옛날 시인들이 같은 제목으로 다른 시인들이 자기만의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고전문학사 어, 고전강독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글쓰기 준비하실 때 이런 것들 눈여겨 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한 글쓰기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한시에서 나왔을 때 어, 분신관계에서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인을 중의적으로 비유법으로 쓴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도 그럴 개연성이 많지만 저희는 그냥 미인이라고 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어 병음으로 한번 읽어 볼게요. 当时我最美人家，美人眼色，娇如花。今日美人气我去，青楼朱簿，天之涯。君君含而悦，三五二八，迎又却。翠眉缠鬓生别离，一望不见心断绝。 자, 여기까지 해서 유소사, 노동의 유소사 첫 번째 부분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한국 한자음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첫 부분에는 거의 보셔야 될 게, 이거 있네요. 이거 연자, 그죠? 아름다울 연자. 예, 항아는 전설 속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미인 중에 한 명인데 달에 있다고 그래요. 그죠? 예, 이거 노신의 고사신편 혹시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찰영자예요. 그죠? 찰영자. 무엇 어떤 공간을 채우다 할 때 영자고 이거는 모자라다. 이 반대말입니다. 반대말. 채우는 거고 이거는 부족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해야 될 게 나오네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네, 매미입니다. 매미 선자이고요. 이거는 이 자는 요 위에서부터 약간 좀 힌트를 얻으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뜻에 해당하는 머리카락인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고 빈자고요. 옆머리 부분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가는 털이 있는 그 부분이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간체자 중에서 이제 이거는 했던 것 같고 이 로우 이거 로우샹 로우샤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 예, 찬빈 이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 눈여겨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해석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습니다. 굉장히 구어체적인 그런 구법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당시에 나는 취해가지고 미인의 집에 있었다. 예, 있었다는 말은 없었지만은 있었다는 말이겠죠. 미인의 얼굴색은 교태롭디, 아름답디가 꽃과 같았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미인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네, 그렇네요. 예, 청루, 청생 누각 하는데 이게 이제 청루하면은 고급 요리점이나 이제 기생들이 있는 기루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박하면 그냥 주렴이에요. 주렴. 예. 이렇게 가늘게 뭐야 어, 구슬 같은 거 끼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커튼 대용으로 쓰이는 주렴 있죠. 그겁니다. 그게 이제 하늘의 그 절벽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아의 달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 항아의 달처럼
항아처럼 그 아름다운 달. 예,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고, 어, 이 달에 항아가 있는 걸로 이제 전설적으로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항아가 있는 달이여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3, 5, 15죠. 곱하기해서 2, 8, 16. 그래서 음력으로 15일 되면은 달이 차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16일부터는 달이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이그러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리고 음, 네. 빛이색 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선빈이라고 하면 이거는 머리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고사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이런 이미지로 그냥 바로 파악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 매미 날개를 보면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 스타일을 헤어 스타일을 약간 투명한 느낌이 나도록 처리를 한 그런 헤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요거 다 합쳐가지고 미인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미인하고 살아서 이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봤는데 한 번 봐도 그 미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끊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끊어지는 것이 몇 천 리에 펼쳐져 있는 것인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나는 미인의 집에서 취해가지고 있었다. 그 미인은 얼굴빛 그대로 한 거예요. 꽃처럼 아름다웠다. 지금 미인은 아예 나를 버리고 가버렸고 기루의 주렴은 하늘 끝에 그렇게 걸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 미인이 있는 곳이 기루, 예,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 끝에 있어서 사실상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미인의 상징인 달을 보면서 이제 그 미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곱고도 고운 항아의 달. 그런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합니다. 15일까지는 차는데 딱 그 하루 지나면은 16일부터는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미인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 겁니다. 빛이색의 눈썹. 예. 이거 제가 꼴이라고 했네. 예, 잘못됐어요. 예,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파악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거 당연히 눈썹이죠. 비치색 눈썹이라고 해서 옛날에 스타일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패션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겠죠. 몇 번을 거쳐서 요새 패션이 이루어졌겠지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눈썹을 예, 파르라니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미날개 머리 이런 게다 가장 최신식의 그런 패션을 한 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녀하고 생이별 해가지고 바라봐도 보이지는 않고 그래서 내 마음은 끊어지고 내 마음 끊어졌는데 그런 미인하고 어,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 과연 몇 천이나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梦中我醉巫山云，觉来雷滴相将水，相将两岸花木生，美人不见愁人心，寒愁更周，绿其情，调高仙菊无知音。美人兮美人，不知为莫于其为朝云。相思一夜梅花发。 이렇게 끝났네요. 그래서 이 시는 끝까지 이어지는 어떤 시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많이 어렵진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서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간체자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실 것은 없겠어요. 실사 변하는 거 이거는 다 아실 거고
이런 것들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이제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녹자가 처음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죠? 예. 그리고 이거는 예, 기자입니다.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고, 이거 합쳐서 녹기금이라고 예전에 유명했던 어떤 현악기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예, 특별히 봐둘 필요는 없겠고요. 바로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예, 꿈속에서 취해서 누워 있는데 그럴 때 무산의 어떤 구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서 보니까 눈물을 뚝뚝 어디에 흘립니까? 상강, 중국 남쪽에 있는 강의 한 종류인데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초사에 상강이 나온 이후로 이 상강은 어떤 그 미인들이 있는 그 고장, 뭐 그런 식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남쪽을 나타내는 정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상강물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상강의 양쪽 강둑에는 예, 꽃하고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지금 폈어요. 지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이 나의 마음을 아주 예, 애수에 잠기게 하는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애수를 머금고 더욱 예, 뭐를 합니까? 예, 어떤 현악기를 지금 타는 거죠. 이 녹기금을 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녹기금을 타는 그 음조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클라이맥스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리고 이 현이 끊어지는 것 같은 예, 굉장히 지금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거를 알아주는 지음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고사성어일 거고요. 알아주는 그 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서글픈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나 안타까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토로를 하고 있고요. 예, 뭐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모르겠습니까, 지금? 예, 저녁에는 비가 되는 것, 그리고 아침에는 예, 구름이 되는 것, 이렇게 되는 현상,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한밤에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런 나머지 매화가 지금 막 핀 거예요, 그죠? 예, 어, 누구 님 그리워하는 그 한밤에 매화가 막 피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매화가 핀 거를 보고 어떻습니까? 문득 예,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여러분 텍스트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예, 창 앞에 문득 갔더니 혹시 이것이 예, 어, 님인가 그대인가 그 미인인가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전체 시상이 끝을 맺게 되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해석은 꿈속에서 취해가지고 누워 있어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무산의 구름 속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깨어 보니까 지금 눈물방울이 예, 상강물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강 양쪽의 뚝에는 꽃과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짙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봤던 이 미는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시름겹습니다. 이 시름을 머금고 다시 예, 탑니다. 뭐를 탑니까? 녹기금을 타는데요. 곡조가 높아지고 예, 이 현의 소리 그게 이제 아주 끊어질 듯이 이렇게 되고 예, 뛰어나게 그렇게 여기서 이거 중의적이에요. 제가 이제 뛰어나다라고 의역을 했는데 막 여러분들 가야금 타는 소리 보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르렀을 때 막 끊어질 듯이 그렇게 나는 부분 보이죠? 그런 의미를 뜻할 때도 있고 이 자체에 끊어질 절자가 되고 탁월할 절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 해석하실 때 문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더 서글픈 그런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인이여 지금 저녁에는 비가 되고 아침에는 저녁에 비 되고 아침에는 구름 되는 이런 자연의 섭리를 그대는 알지 못하는가 자기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워하다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매화꽃이 피어가지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문득 어떤 느낌이 들어서 창 앞에 갔더니 이게 바로 그 매화꽃 핀 게 그대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한 시는 다 끝냈고요. 어, 다음번 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네, 시가 두 편밖에 없는데 길어서 할 거는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예습 잘 해오시고요. 그리고 오늘 수업 첫 번째에도 얘기했듯이 이번 주 목요일 수업까지는 어떻게 컨텐츠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실시간 강의를 못했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실시간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해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